네,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집중 취재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 상황입니다. 저희가 먼저 이야기 나누기 앞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수입까지 하면서 폐비닐에 묻은 음식물 쓰레기 때문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한 양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해온 겁니다. 싸고 질이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활용해가 분리된 거 하나도 없고 전부 쓰레기하고 한 폐에 섞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네, 보신 대로 이와 같은 주제로 특히나 이 대구 지역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또 집중 취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 송민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이렇게 수도권에서 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네. 대구 상황 어떤지 좀 궁금해지는데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수거 거부 그런 상황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 지역과요, 수도권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계약 현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급하게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는 상황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와 관련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대구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시청을 찾았습니다. 네네.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그 재활용 처리 업체랑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번 그 사태처럼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면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 대부분을 저희 구군에서 계약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부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즉 수익성이 떨어지는 플라스틱류나 폐비닐, 유리병의 경우 재활용 처리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일부 공동주택으로 3%,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 등 대구 전체의 97%가 해당 구군의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행 계약 금액은 이제 전체 그 재활용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에다가 그 수거에서 나오는 높은 유가성이 있는 그 폐기물 판매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대행 계약 금액으로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재활용품 처리 업체는 계약된 지역에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 재활용품 폐기물을 자체 선별장에서 선별을 합니다. 통상 재질별, 색깔별로 분류를 하는데요. 페트병의 경우 색깔별로 나눠서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게 파쇄한 형태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압축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수거와 선별 등에 드는 총 비용에 선별된 재활용 폐기물의 판매 가격을 뺀 금액, 즉 판매로 충당되지 않는 수거 및 선별 비용에 대해 각 해당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통상 2년에서 3년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입니다. 이달부터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대구의 경우 수도권과 같이 업체가 갑자기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성구청과 위탁 계약을 한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7월부터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업체는 7월 13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수성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직접 인건비 지난 4월 16일 뉴스에서 보듯이 수성구의 상황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다는 주장을 합니다. 재활용품 판매 대금, 즉 수입은 4,200만 원으로. 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과는 달리 대구는 지자체와 분리수거 계약을 대행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해서 조금은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네. 뒤쪽에 수성구 얘기가 나오는데 수성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저희 제작진도 수성구가 궁금해서 수성구청에 인터뷰를 요청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수성구청 입장은요, 현재 상황을 전하기는 좀 곤란하고 현재 새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위탁 업체는요, 다음 달이죠, 6월 말까지만 선별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데 네. 아니 그런데 재활용품 처리 업체 입장에서는 네. 처리 비용은 늘고 또 판매 수익은 준다 이런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커지고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재활용품 처리 업체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된 재활용 폐기물의 판매 가격, 그러니까 이 수익이 줄어들면요. 그만큼 지자체가 지불하는 계약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반대로 이 앞부분이죠. 수거 선별 총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지불하는 계약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사실 더 큰 문제가요. 이 앞부분의 비용입니다. 즉 수거와 선별에 드는 비용이 총 비용에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대구의 중구, 남구, 달서구 지역의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문제는 크게 저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 비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다 재활용을 하고 있고 중국에 수출이 되는 품목은 아니었고 일부 페트라든지 육가성이 좀 있는 거는 영향은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뭐 수거나 선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아직까지 분리 배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 주민이 배출하는 거에 40% 이상이 아직 쓰레기가 섞어서 배출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일일이 골라내야 되는 인력들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거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더 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일 자체가 생산성이 악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직접 분리수거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택가와 상가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있고 대부분 제대로 분리 배출이 안 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수거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분리해서 씻고 있었습니다. 분리가 안 되는 게 제일 힘들죠. 각자 분리를 해주면 쟤들도 일도 줄고 깨끗할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아유 지금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재활용해가 분리된 거 하나도 없고 전부 쓰레기하고 한테 섞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애로 억수로 마십니다 이거. 분리돼 있더라도 다시 예,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수거를 마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비닐에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이곳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지만 역시 쓰레기들과 뒤섞인 상태. 200자루를 가지고 부으려고 하면 그 안에 치킨 묻는 거 뭐 오만 오일 묻었는 거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수거가 된 재활용 폐기물들은 선별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선별장도 직접 불러봤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분리 배출이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재활용품으로 배출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부터 합니다. 그렇게 1차 선별을 한 후 본격 선별 작업장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작업 환경이 참 열악하다는 것인데요. 음식물 냄새부터 다양한 악취에 재활용 폐기물이라기보다는 거의 일반 쓰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바닥은 음식물과 페트병에 남아있던 음료 등이 흘러나와 흥건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일 분리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어느 쪽이 제일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용시설이 좀 집중되어 있거나 대학가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거진 배달 음식들을 정말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그대로 버리니까. 그리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또 모여 사시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런 단지나 그런 데는 그쪽으로 가보면 대부분 어르신들 잘 모르시니까 이건 재활용품이 아닌데 재활용품 줄 알고 대형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뭐 비행용 가방이나 뭐 이렇게 스티커를 촬영해가지고 2,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해가지고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 건데 이게 재활용품인 줄 알고 그냥 재활용기에 담아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1차로 걸러낸 재활용품 폐기물이 선별장으로 오면 이제부터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선별합니다. 색깔과 종류별로 나눠 음식물이 묻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화면을 잘 보시면요. 이곳에서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2개의 라인으로 나눠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선별 작업하는 인원도 차이가 나고 나오는 재활용 폐기물도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동주택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1차 선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선별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있거나 또 음식물이 너무 묻어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압착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재활용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분리되고 남은 건 쓰레기들인데 저희도 100%는 안 돼요. 재활용 폐기물로 수거를 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양이 결국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쓰레기로 폐기 처분이 되는 것이죠.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전부 이물질이 묻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물질이 묻은 비닐이 하나가 있으면 그 같이 넣어놓은 깨끗한 수많은 비닐 수천 장이 다 못 쓰게 됩니다. 재활용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열을 가해서 녹이는 이제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이 열을 가하는데 수분이 있거나 그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은 이게 제품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거꾸로. 네.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대구는 64.2%.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배출이 되고 수거는 해오지만 결국 3분의 1가량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그대로 폐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북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재활용률이 44.1%로 절반도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활용률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대문 앞마다 초록색 그물망이 보이는 이곳은 대구 남구 지역입니다. 집집마다 이 초록색 그물망에 재활용 폐기물을 넣어 배출하고 있는데요. 남구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단독주택에 그물망을 보급해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물망을 담아서 사용하니까 그 그물망에 재활용 가능한 것만, 왜냐하면 안이 다 보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일반 쓰레기가 섞이면 보고 수거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만 이제 담기는 그런 이점이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물망을 집 앞에 내놓으니까 그물망 사이로 내용물이 보이는 데다 어느 집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가 담겨있는 경우가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수거의 편리성을 위해 이렇게 재활용 통합 수거함을 보급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그물망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가 같이 이제 배출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까 싶어서 통합 수거함에도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제작해서 이제 그 빌라마다 배치를 하니까 혼합 수거하는 그런 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통합 수거함도 밖에서 잘 보이도록 구멍을 뚫었는데요. 그물망을 사용할 때 그리고 망에 세대 호수가 적혀 있을 때 가장 잘 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통은 이게 이제 통에 가득 차고 그 젖에다가 뭐 식긴 같은 거 어마한 거 다 재놓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나아요. 제작진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서구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
분리배출이 가장 잘 되는 아파트라고 대구시에 추천이 있었는데요. 입구부터 플래카드가 눈에 띕니다. 종이팩과 유리병을 따로 분리해달라는 내용 보이시죠? 이처럼 이 아파트는 유리병을 색깔별로 나눠서 그리고 팩 종류는 일반 폐지와 구별해서 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병 다른 아파트는 한 곳에 다 모아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별로 녹색병, 갈색병, 백색병 그리고 사기 그릇으로 이제 분리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일반 종이와 다르게 팩 부분은 재활용도가 높은 자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국의 재활용 분리배출 시범 사업에 참여해 이처럼 유리병과 팩 종류를 세분화해서 분리배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또 다른 분리배출장.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조금 이른 시간이라 양은 적었지만 색깔별로 잘 수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이 분리배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변이 깨끗해서 인상에 남았습니다. 재활용 업체가 분리수거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재활용도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지에서부터 미리 분리를 세밀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체의 일도 줄어들고 분리수거의 뭐 효과라고 할까요? 그것도 높아지는 그런 역할을 갖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행히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참 모범적인 사례를 봤습니다만 그에 앞서 봤던 화면은 좀 심한 화면들이었어요.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화면으로 현장을 직접 예. 보니까 이 처리 업체 애환을 좀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기도 했고요. 손도 정말 많이 가는 작업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뭐 분리 선별에 인력이 정말 많이 투입이 되면은 그만큼 처리 비용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렇죠. 이 처리 비용이 높아지면은 또 지자체에서 그만큼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옆에 있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환경부의 캠페인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분리배출 재활용률 1%만 높여도 무려 640억 원이 절약이 된다고 해요. 예. 이만큼 재활용률을 점점 높일수록 그 비용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절감이 되니까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좀 신경 써서 재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네. 현장 다녀오시니까 그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셨던 네. 것 같은데요. 앞서 화면에서 만나보셨습니다.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그 아파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인터뷰도 직접 하셨고요. 그 관리소장님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니 전국에서 분리배출이 가장 잘 되는 아파트라고 들었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세분화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이 모든 것의 시초가 바로 그 시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예, 어떤 그렇습니다. 경로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 7월경 대구시하고 아마 서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 아파트를 방문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 재활용 분리 배출 시범 사업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아파트가 1968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이다 보니까 네. 이런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지만은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그 파급 효과가 되게 클 것이다라고 권유를 했고 또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가 흔쾌히 승인을 해서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흔쾌히는 아니었을 것 같고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시범 사업 잘 이렇게 실행하셔가지고 상도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담당 직원인 우리 미화팀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줬고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작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분리배출 이제 공동주택 부분에서 이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럼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시범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10개월 정도 되는 예, 시간이 그렇습니다. 지났는데요. 예. 처음에 그 좀 더 수고롭지 않습니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반대 많으셨죠. 예,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뭐 분리 배출 세분화의 필요성 또 분리 배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입주민들한테 사전 안내도 뭐 충분히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저희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판 또 많은 입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세대 방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그런 활동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예전과 다르다, 불편하다. 그렇죠. 이런 민원, 누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느냐라는 민원들이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저희 관리실로 접수가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 입주민들이 얻는 혜택도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대란 속에서 모범 사례로 뽑히셨지 않습니까? 예. 입주민들도 굉장히 이제 뿌듯해하고 예. 아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저희 관리실 차원에서 또 입대위 차원에서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입주민들의 변화가 일기 사실은 시작을 했었고 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이 재활용 분리수거의 문제점들이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슈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아마 그때서부터 입주민들의 변화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한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분리수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으로 아마 전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화면으로도 봤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세분화된 절차였습니다. 맞습니다. 유리병도 색깔별, 종이팩도 따로 분리하고 네. 앞으로 향후 이런 세분화된 절차를 더욱더 심화시킬 생각도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팩 종류와 그리고 일반 플라스틱을 분리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거기도 색상별로 분리를 한다든가 그 이외에 좀 더 나아가자면은 철제, 목재류까지 한번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서구청과 한번 협의해서 진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주민들이 많이들 선뜻 동의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예. 실제 이제 성공 사례를 통해서 느낀 소감 그리고 타 어떤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주실까요? 특별히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면 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냥 버려진다면은 쓰레기가 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들을 우리 입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 앞서 이 재활용의 분리수거에 관한 책임들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산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메이커 쪽에서 과대 포장을 자제한다든가 또는 이 분리수거 배출이 좀 쉽게 될 수 있게끔 포장 용기를 개선하는 노력들이 선행된다면은 이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한편 또 더 나아가서는 저도 이래 보자면은 과대 포장 또는 이 용기의 개선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좀 더 정부의 노력들이 동반돼야 되겠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모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더 이상 허락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그 아파트의 관리소장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송민서 리포터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